장기 공급 물량을 줄 테니까 증설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지금 제안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익률도 오히려 5에서 한 6% 정도, 자동차 쪽에서 5에서 6% 정도를 맞춰준다? 그럼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 이제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떤션낫 공항에 와 있습니다. 발음도 어렵네요. 저희 왜 와 있냐면 이제 여기 삼장 기업 중에 이제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직접 또 공장 탐방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기업 DKND라는 기업 방문을 드릴 거고 여기 이제 공장 탐방 가서 여기 회사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장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DKND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공장을 좀 구경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제품들이 생산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좀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DKN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도 이제 공장이 있고, 해외에도 공장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아주 운이 좋게, 베트남에 이제 현지 이제 공장, 방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방한 기업 중에선 현재까지는 가장 이제 먼 거리를 간 이제 기업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DKND는 이제 호치민시 그 롱탄 산업단지의 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방문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그 인근에 국내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탐방 갔던 기업 중에 대원화성 역시 그 합성 피혁을 만드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건너편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전선 만드는 기업이죠. 대한전선. 그리고 그 인근에는 이제 국내 굵직한 화학 업체들인 뭐 효성, 코오롱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KND 같은 경우에도 그 롱탄 산업단지 내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후기 내용은 뒤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KND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00년 설립이 되었고요. 2018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이고요. 주요 사업은 합성 피혁 제조 및 관련 상품 유통을 주력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좀 다변화되어 있는데요. 합성 피혁, 그 다음에 합성 피혁에도 원료가 되는 이제 부직포, 그리고 모자 같은 경우에는 OEM 사업입니다. 요거는 21년도에 인수한 다다 CNC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일부 상품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자회사 중에 이제 중국 쪽에서 원자재를 소싱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주주는 최민석 등 특수관계인이 29.19%를 보유하면서 비교적 경영권도 안정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KND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사업 초기, 그러니까 2000년도 설립 당시에 이 합성 피혁의 기본 원재료로 할 수 있는 이 부직포를 국내외 협력 업체에 유통해주는, 그러니까 단순히 유통을 좀 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4년도 이 드림테크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유통에서 제조까지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사가 영어 약자로 DK 그 다음에 N 이제 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DK가 이제 동강 피혁의 그 이니셜 따서 DK라고 진 거고, 요 D가 바로 요 드림테크를 인수하면서 회사가 이제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DKND가 지금 현재 사명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KB나는 제가 이제 방문했던 그 DKND의 베트남 생산 법인인데요. 여기는 신발용 합성 피혁의 원재료가 되는 니들 펀칭용 부직포 생산 라인, 어떻게 보면 4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4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니들 펀칭은 특수 바늘을 이용해서 원료 섬유를 3차원의 방식으로 해서 혼합하거나 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니들 펀칭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저도 이제 공장에 가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직포가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박음질을 하는 거죠. 기계 장치가. 예, 반복적으로. 요거를 이제 니들 펀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이제 전방 시장으로 놓고 볼 때 패션, 자동차, 헤드셋 시장 등이 있고요. 전 세계 한 200여 곳이 동사에,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드셋 같은 경우는 보쉬나 소니가 주요 고객사이고요. 부직포는 주로 삼방화학 또는 뭐 쌈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쌈팡을 통해서 파우첸, 여기는 이제 글로벌 신발 이런 거 만드는 OEM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업체가 주로 나이키나 아이다스, 뉴발란스 같은 주요 이제 스포츠웨어 업체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밸류체인을 가지고 고객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다 CNC는 모자 OEM 업체인데요. 삼마, 컬럼비아, 칼라트 이런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본격적으로 DKB나 이제 공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KB나는 DKND의 베트남 법인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베트남 이제 던션넛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 실제로 하루 이제 숙소에 묵은 다음에 다음날 공장에 이제 방문했고요. 대략 공항으로부터 28km 떨어진 롱탄 산업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DKB나 같은 경우는 베트남 내 유일한 합성 피용용 부직포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전체 규모는 대략 16,893제곱미터 규모를 이루고 있고요. 글로벌 넘버원의 니들 펀칭용 부직포 생산 캐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월 생산 캐파는 총 4개 라인에서 약 140만 개를 평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현재 인력은 보니까 총 102명입니다. 제가 방문한 이제 시점을 기준 놓고 볼 때 102명이고 한국인 주재원이 6명, 대략 외국인,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이제 베트남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입니다. 6명이고 베트남 현지인이 대략 94명 이렇게 그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요 DK 비나에서 부직포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핵심 고객사는 요 삼방화학 또는 이제 쌍팡 또는 뭐 쌈팡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요 삼방화학이 이제 메인 고객사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 쌈팡을 통해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뭐 수치로 좀 확인해 주는 건 대략 80% 정도가 쌈팡에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제품은 쌈팡에게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동사하고 쌈팡화학이 23년도에 그 MOU를 하나 맺은 게 있습니다. 향후에 이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직포 요거는 다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업무 일종의 협약을 맺었는데 실제로 업무 협약은 뭐 계약과도 거의 유사한 수준의 MOU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쌈팡이 원하는 것들은 지금 글로벌적인 어떤 트렌드상 친환경 제품을 계속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소재 단인 부직포 그 앞단의 원사에도 친환경 이런 게 대부분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 뭐 제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매스 섬유라든지 뭐 좀 더 먼 미래의 얘기지만 세포 배양 가죽 등 이 친환경 섬유 소재를 써서 부직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지금 일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라인 이제 개조 작업을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것을 좀 더 시장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희를 초청해가지고 라인 투어를 좀 시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가 라인을 지금 개조하고 있는데 라인 개조 전과 후 어떻게 매출 규모가 달라지는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공장 개조상을 보시면은 이제 부직포 생산 라인이 4개 라인이 있는데 한 개 라인당 월 생산 능력은 월 매출 기준 대략 140만 불. 제가 탐방 보고서 작성하는 기준 놓고 볼 때 약 한 18억 정도.
이게 이제 개조가 되면 생산 능력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40만 불에서 180만 불까지 늘어나는 거고요. 요거를 연간으로 계산해 봤더니 연간 한 226억 정도 한 개 라인당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규모인데 이게 대략 한 291억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았더니 매출의 기준 놓고 볼 때는 한 20% 정도 생산 능력이 지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직포 라인만 놓고 볼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OP 마진도 개선되는데 현재 한 15%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20%대까지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의 효율성이 증대가 되는 그런 라인 개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장이 이 4개 라인 중에서 3개의 라인은 완료가 됐고요. 올해 이제 연내에 이 4개 라인 모두 개조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요. 실제로 4개 라인이 모두 이제 완료가 되면은 25년부터는 이제 업그레이드된 생산 라인이 풀 가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DK 비난 현지 생산 라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사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무동 옆 공간으로 해서 이제 공장 내부에 이렇게 자재를 보관하는 공간. 여기는 이제 샘플을 이제 보관하는 공간이고요. 실제 이제 현지 베트남 이제 사람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부직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사진이 약간 잘리긴 했지만 이렇게 돌돌 말린 이제 부직포 완제품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걸 포장을 해서 쌈팡에게 납품하는 이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은 제가 베트남 현지 공장도 갔다 왔지만 그 서울에 이제 본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탐방 다녀오고 공장 탐방에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본사도 직접 탐방을 했고요. 본사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안산 공장의 합성 피혁 이야기 그리고 다다 CNC 여기는 방글라데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의 모자 OEM 사업 내용도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는 아무래도 베트남 현지 이제 라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회사에서는 우리가 본사에서 만들고 있는 합성 피혁 그 다음에 다다 CNC의 모자 OEM 사업도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방문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요 보고서 페이지에 담아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합성 피혁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4.2%씩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시장입니다. 이쪽은 뭐 폭발적으로 시장이 늘어나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합성 피혁을 써왔었고 그 시장은 점점 사용초가 많아지면서 성장하는 시장이지 뭐 갑자기 뭐 드라마틱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또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는 그런 아주 안정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천연 피혁을 썼다가 합성 피혁으로 넘어오는데요. 합성 피혁도 이제 원재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해봤지만 PVC 계열 이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계열을 많이 썼다가 최근에는 요 PU, 요 폴리우레탄 계열을 쓰는 게 트렌드이고 이것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요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쓰는 게 이 가죽 시장에서도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더 확장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가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에 요 비거노믹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전반적인 산업을 통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는 식물성 뭐 가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이제 트렌드고 미래 지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지금 보면은 명품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이고 올드한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전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나 품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죽 제품, 천연 가죽 이런 걸 많이 쓰는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조차도 최근에는 이 비거노믹스 때문에 천연 가죽 대신에 합성 가죽이나
또는 뭐 식물성 가죽으로 넘어오는 이런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개발 사례를 보시면은 버섯을 이용한 가죽이나 파인애플 가죽, 선인장, 뭐 포도, 한지, 사과, 다양한 식물성 제품을 활용한 가죽들을 만드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제품도 지금 나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써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부 제품들 중에서는 이렇게 식물성 가죽을 이용한 제품도 나오고 있다. 요게 최근에 트렌드로 점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도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도 지금 여러 가지 식물성 가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과 협력을 해서 계속 납품하고 이런 것들을 조율 중에 있고요. 이런 원 소재가 한번 들어가기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뭐 최장 길게는 5년, 10년도 이야기가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아주 꾸준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안산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고 합성 피혁도 여기서 대부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헤드셋, 명품 브랜드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좀 특이하게 방산용, 그러니까 군용 우위에도 합성 피혁을 공급하면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올해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로는 이 방산 쪽에서 대략 6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비중이 이 방산 쪽에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대략 한 2배에서 3배. 그러니까 올해 한 60억을 방산 쪽에 매출을 낸다. 합성피혁 쪽에서.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한 120억에서 180억까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사 뒤에 실적을 말씀드리겠지만 연간 실적이 한 1,100억, 1,200억 나오고 있는데 180억이면 매출 비중이 꽤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내년도에도 한번 기대치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쪽은 전통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 입장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낮아가지고 사업을 철수를 하려고 했다가 되려 고객사가 장기 공급 물량을 줄 테니까 증설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지금 제안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익률도 오히려 5에서 한 6% 정도, 자동차 쪽에서 5에서 6% 정도를 맞춰준다? 그럼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과 영업이익률을 보장을 해줄 테니 증설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지금 요구받고 있고, 회사도 지금 사업을 철수하려다가 장기 공급 계약과 함께 이익률을 보장해준다, 이런 지금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사업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다CNC라고 해서 21년도에 인수한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모자 OEM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요 두 가지 종류의 모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블랭크 모자, 자수 모자라고 부르는데, 블랭크 모자는 그냥 모자의 형태만 만들어진, 어떤 브랜드 나갈지 모르겠지만 모자의 형태로만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수 모자는 여기에 어떤 특정 기업의 브랜드 로고나 이런 것들도 좀 박혀있는 그런 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 형태의 모자를 지금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 동사 입장에서 최대 매출처는 컬럼비아라고 하는 그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많은 지금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실적 추이 및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올해 24년도에는 매출이 한 1,100억, 영업이익은 한 11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이 522억, 영업이익 48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볼 때 무난히 영업이익 110억 정도를 넘길 것 같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이익이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과정에서도 앞서 제가 베트남 생산 라인 말씀드렸는데 4개 라인 중에 3개 라인 지금 개조 완료를 끝냈습니다. 보통 이 4개 라인을 개조할 때는 1개 라인을 스탑하고 3개 라인을 돌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1개 라인을 개조하고 1개 라인이 개조가 완료되면은 또 다른 1개 라인을 스톱시켜서 라인 개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실제로 베트남 생산법인은 3개 라인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4개 라인이 모두 돌아간다. 그럴 경우 매출이 한 1,200억에 영업이익 144억,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최대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 뭐 피어 그룹이 몇 개 있긴 한데 합성 피어 쪽에 몇몇 기업들 잘 보시면은 동사보다 실적이 더 안 나오거나 되려 적자를 크게 보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동사보다 시총은 한 2배에서 많게는 한 3배 이상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동사는 영업이익이 110억인데 시가총액이 500억대니까 밸류에이션 기준 PER은 한 5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그 점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밸류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사가 9월 5일 공시를 통해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발표한 내용을 잘 보시면은 27년까지 해서 최소 80억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회사는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 상황에 따라 현금이 들어온 것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겠지만 많게는 한 150억까지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공시를 통해서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우리가 좀 높이 살 필요는 있겠고 아마 이런 것들이 차후에 좀 주목이 되면은 시가총액이 또 올라가면서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더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바라보았을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DKND 탐방 보고서와 함께 베트남 공장 탐방 후기도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좀 내용 길었는데요. DKND의 사업 보고서도 상당히 잘 쓰여져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제 탐방 보고서 그리고 향후에 나오는 공시나 뉴스 체크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